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집착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집착과 사랑을 혼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엄마 나 부담스러워, 나 싫어, 나 좀 왜 이렇게 괴롭혀, 나 좀 편하게 좀 해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집착과 사랑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 집착이 결국은 화살이 되어서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강박증, 우울증, 결벽증, 완벽주의, 대인공포나 여러가지 피해의식으로 연결되는지, 결론적으로 왜 내 삶이 그 집착으로 해서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불만족스럽게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집착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착한다. 왠지 이럴 것 같아요. 집착한다. 이게 이제 팬이잖아요. 그냥 이걸 팬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주면 되는데, 집착이라는 걸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마치 꽉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외국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해야 되고 어느 학원에 가야 되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딱 이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원하는 이 경계를 딱 해놓고 너는 이 경계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 만약에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 근데 세계적인 스타일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박태환이나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 선수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그 꿈을 향해서 평생 달려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논리로 보게 되면 그런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공부하지 않은 스포츠 스타는 나쁜 아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정말 멋있다라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집착이라는 게 자꾸 내가 원하는 이 틀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자꾸 우리들의 자녀를 온실 속에 가둬서 이 안에만 있을 때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세상은 온실 밖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들은 물론 이 아이가 온실 밖을 나가기까지 최대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면 돼. 너는 의사 돼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과연 사랑일까 집착일까?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집착이라는 것은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이 집착과 두려움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까요? 집착과 왜 두려움이 같을까? 두려우니까 자꾸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냥 운전을 또 우리가 편안하게 잘할 수 있으면 그냥 어깨도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사고가 더 나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한 사람은 사고가 안 나는데 두려우니까 집착해요. 운전대를 꽉 잡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차를 모르고 뒤에서 오는 차를 모르니까 교통사고가 빵 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긴장해서, 왜냐?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거는 정작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어줘야 되는데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강요를 해요. 때로는 화를 내요. 믿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는 어떤 독재와 같은 마음이 집착이다. 이거를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꽉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고 집착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쥐려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무의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집착하고 싶어요. 꽉 잡으려고 무의식에서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기가 싫다. 내 아들, 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놓기 싫은 거죠. 아무리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나 엄마 지쳤어, 그렇게 해도 집착의 마음이 너무 세니까 이 아이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긴장해서 운전을 하니까 옆에 차가 지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작은 시선에서 보는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시야를 보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러겠지만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일방통행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오로지 이게 진리인 양 내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자기는 정작 겉으로는 저 집착을 내려놓고 싶어요, 저 욕심 내려놓고 싶어요, 저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마음에서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내 어떤 몸과 마음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전쟁의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파괴죠. 무너져 가는 거죠. 괴로운 거죠. 고통이죠. 슬픔이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두통이 생기고 가슴 답답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만성적인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착은 우리가 너무 좋은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의심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사랑이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이제 그만해야죠. 사랑이라는 것은 불신이 아니잖아요. 집착은 두려움과 불신에서 시작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착은 결국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해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집착은 조금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의심하게 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집착증이고 의심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하는 우리가 마음을 많이 가졌을 때 앞으로 어떠한 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가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착증의 대표적인 심리 문제는 강박증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박증은 한 가지에 꽂히는 거예요. 아, 내 손에 병균이 묻었어. 매일 손 씻는 사람. 결벽증이라 그러잖아요. 저장 강박증.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물건에 집착해서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집안에 곳곳이 쌓아두는 거.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또 생각의 강박증. 자꾸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망상과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강박증. 자꾸 자기의 어떤 이 외모, 얼굴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외모 강박증, 외모 집착증. 이게 심해지면 성형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에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집착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가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에 집중하거나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자꾸 신경 써야 돼요. 자꾸 손을 씻어야 돼요. 자꾸 물건을 자꾸 쌓아둬야 돼요. 자꾸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돼요. 자꾸 내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냐 하면서 내 자신을 강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것이 강박증이죠. 하나에만 꽂히게 되는 강박증. 자기의 마음속에 딱 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 강박증, 마음 강박증, 행동 강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을 또 다른 말로 이 완벽주의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완벽주의가 같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열정적인 사람, 이런 완벽주의는 좋은 거죠.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 완벽주의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완벽주의는 또 좀 다르잖아요. 청소를 한 번 했는데 1시간 있다 또 해요. 2시간 있다 또 하고. 이거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신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확인하고 하는 강박증이라는 것이죠. 좀 내 자신을 편안하게 놔둬도 되는데 왜 완벽해지려고 1시간에 한 번씩 가스 점검을 확인해야 되고 수시로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되고 불필요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로 소모전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강박증, 이제 완벽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건강염려증이 요즘에 많이 써요. 이거를 신체화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강박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면 오히려 내 건강을 더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건강이 또 두려운 거예요. 내 건강이 두렵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건강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또 강박증을 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렸는데 나도 암에 걸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있지도 않을 미래의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